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은혜 장관님의 1월 26일 브리핑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등교 수업을 매우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등교 수업의 확대를 매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저학년뿐이 아니라 고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매일 등교하기를 바라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이 없는 학교를 좋아하거나 온라인 수업이 쉽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유은혜 장관님의 브리핑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선 올해는 더 많은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받도록 등교 수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등교 수업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죠. 얼마 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그 논문에 보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별로 감염되지 않는다, 이런 논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등교 수업의 확대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학교에서 감염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교사들, 선생님들의 필사적인 방역과 학생들의 노력,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협력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학생들의 등교일 수가 적었기 때문에 감염이 적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마도 등교가 확대되면은 그럴 리가 없으면 좋겠지만 감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생들이 또는 교사가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역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권장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숫자는 학교에 솔직히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감염이 일어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이 책임을 학교나 교사들에게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자, 우리 학교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방역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과밀 학급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원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중 학급당 30명 이상이 밀집된 과밀 학급 약 2,300개에 대해서는 교사 인력 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하여 협력교사를 운영하거나 학급을 증설하는 방안을 통해 학습 격차를 완화하고 방역상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보이는데 일단 큰 문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학교에서 현장에서 원하는 것은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방역도 되고 양질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관님은 학급에 지금 협력교사를 더 투입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지금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인데 과밀학급에 오히려 인원을 더 배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교사 인력, 협력교사 인력 2,000명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 인력 공급을 어떻게 하실 거죠? 현재 임용고시 합격 후 기간제 교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2,000명 이상이 되나요? 이 기간제 교사 구하는 거 이거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요 공급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간제 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2,000명 이상 협력교사죠. 협력교사가 2,000명 이상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별 편차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금도 기간제 교사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2,300개 학교에 기간제 교사를 공급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걸 발표하신 건가요? 정식 발령이라면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수급이 가능하겠죠. 교사 공급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간제 교사일 때, 협력 교사일 때는 그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지역 이 있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 맞추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점을 확인을 하고 나서 검토를 하고 나서 발표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장관님 브리핑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등교의 확대였고 그 등교의 확대의 결정적인 게 바로 과밀 학급의 해소인데 이러한 점을 검토한 후에 발표한 것인지 정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또 이 말씀도 한번 볼까요? 우리 학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원격 수업의 질을 확실히 높이고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역대 최대 규모인 전국 초중고
약 25만 개 일반 교실의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고 선생님들이 손쉽게 수업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제작 플랫폼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의 화상 수업을 전면 개통할 예정입니다. 자, 원격 수업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현장에는 와이파이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그리고 올 상반기에 구축이 된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에 뭐가 구축돼요? 그냥 단순히 와이파이 정도 될 수 있게끔 구축을 해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늦은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수업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교사들의 플랫폼을 제작해 준다고 했는데 작년부터 저를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이 요구한 게 바로 이겁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어떤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언제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즉 상반기엔 결코 될 수가 없는 얘기죠. 저는 올해 안으로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화상 수업 플랫폼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것이죠. 우리 자체의 화상 수업 플랫폼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한 것이 이 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인데 이는 환영할 일이긴 하지만 일단 현재 이 학습터는 화상 수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에 관련돼서 안내 영상을 여러 개 이미 제작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전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이 학습터에서 만든 화상 수업 플랫폼은요, 흔히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구글 미트나 어떤 줌이 아닌 온더라이브라는 플랫폼을 따르고 있어요. 온더라이브라는 플랫폼이 또 있는데 온더라이브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실제 3월부터 화상 수업이 이루어지면요, 저는 안정적으로 갈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화상 수업 플랫폼 부분하고요, 그리고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고 했다가 요즘 또 이름이 바뀌었죠.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나중에 추후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할 얘기가 많아서 따로 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이번 장관님 브리핑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솔직히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 그 이유는 벌써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육부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응도 느리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는 아직도 그 현장의 실정을 잘 모르는 겁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교육부가 그동안 어떤 정책이나 어떤 브리핑이나 이런 걸 제안했을 때 모든 교원단체들이 언제나 우려와 걱정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뭐 전교조든 교총조든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제안했던 모든 정책이나 어떤 방법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오늘 이번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현장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공연불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입만 살아있지 말로는 뭘 못하냐, 그런 거 누가 말 못해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 교육에 관심이 조금만 있거나 현장에 있는 선생님은 누구나 말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 말로 하고 있고요. 이런 비난과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려운 건 바로 그거죠. 행동과 실천이죠. 행동과 실천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행동과 실천하라고 수많은 어마어마한 예산과 수많은 인력을 바로 장관님께 부여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행동과 실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장관님께서 많은 노력과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현장에 맞는 것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실제 등교가 이루어질 때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하게끔 우리 교육당국의 실효적인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해서 즐겁게 수업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